2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첫째 줄부터 볼게요. 네. 자, 더불어 우리는 8세기 티베트 제국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정념했던 역사적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그처럼 점령했던 나라가 점령당한 나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티베트 역시 중국을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동북 공정을 열심히 하죠, 중국에서. 요즘은 문화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백날 해도 역사적 사실은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도 막 떼거리로 그냥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원류가 요즘 손흥민도 뭐 다 조상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젠가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합법적으로 점령할 구실을 찾기 위해 달라이 라마, 판체 라마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매우 중요한 라마들의 환생신 확인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필사적인 지도는 제11대 판체 라마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환생신을 찾는 과정을 차례차례 기술할 것이다. 이게 이제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이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하는 부분에 부합돼요.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첫째, 전국에 걸쳐 아기가 태어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상스러운 태몽을 꾸었을 때 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되어 매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안 배웠는다, 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생이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환생자로 보는 거죠. 혹시 주변에 그런 50 미만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자, 두 번째, 다음 후보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선대 달라이 라마 서거 이후에 동쪽을 향해 무지개가 나타났다면 이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동부에서 환생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때 30cm 정도에는 상하 모양을 한 두 물체가 선대 달라이 라마의 성골 한마의 동쪽편에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탐색되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실을 발견했다. 신기하게도 바로 그 시간 선대 달라이 라마가 설법을 펼쳤던 실 외 강당에는 한겨울임에도 꽃이 만개했고, 라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에는 현 달라이 라마의 부모 이름이 들어 있었다. 많은 후보자들은 그들이 후보자의 옳은 사실조차 모르며 달라이 라마의 공인된 이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랬네요. 세 번째, 초자연적인 징후들을 고려한다. 한물에 탐식되는 라사 동남쪽에 있는 라모라초 호수로 보내진다. 그들은 호수에서 명상을 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예견할 이미지를 떠올린다. 현 달라이 라마의 경우 그들은 호수에서 달라이 라마의 출생지에서 가까운 사찰의 모습과 출생 지역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까, 마라는 세 글자를 보았는데 아는 그 지역 이름 암도를, 까는 그 사원의 이름이 쿤부 사원을, 그리고 마는 티베트의 여성형 전미사로 달라이 라마가 태어났을 때 불렀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당시 달라이 라마는 체딩 돌마라는 여성에게 주로 붙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신탁은 최후 후자들의 이름이 적힌 밀가루 반죽 덩어리들을 사발에 넣고 돌린 다음
마지막으로 사발 안에 남아있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다. 5번 탐색 때는 후보자들이 있는 곳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가 그 후보자들이 특별한 알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대 라마의 소유물을 분별하는지 시험해본다. 현 달라이 라마의 경우 변장한 세라 사원의 성녀 한 명과 관료직 성녀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준비해온 것들 가운데 성악계에서 고른 것들은 선대 달라이 라마 염주 2개, 종교 의식에 사용하는 작은 북 2개, 그리고 산책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철학자와 성리학하는 책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은 그 철학자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성녀는 아들이에요. 프랑스의 과학관이라나 그 다니나 유수한 젊은이가 티베트 불교로 출가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문답을 이제 하는데 스님의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승이 림포체인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환생자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제 어떤 마을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변장을 하고 가요. 그 마을에 태어났다 하는 걸 이제 그 알고는 이제 변장을 하고 그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데 한쪽에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놀다가 탁 떠밀리가 딱 넘어지네요. 이렇게 넘어지면 힐끗 지나가는 일단은 무리들을 봐요. 성녀가 아니고 일반 복장으로 딱 변장해 가는 딱 넘어지면서 전생이자 희자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하고 딱 부르는. 그러니까 아이를 찾는 얘기. 그래 전생의 스승을 그래서 찾았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나를 부치게 해다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럼 어린애가 어떻게 전생의 이름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불가사의한 부분인데 환생이라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은 공성보다 더 어려운 게 윤회 환생과 이 더 어렵다 이거야. 확인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 땐가 잘 기억이 없지만 달라이 라마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제가 한번 매년 가서 참석했을 때 그때 동국대학 교수와 중앙대학 교수가 찾아왔어 저한테. 이 두 분은 부부였고 부인이 동국대학 교수고 남편은 중앙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이제 원래 보직이 의사야. 보직을 그만두고 이제 교수로 다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왔는데 남편은 환생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법문 중에서 환생에 관계되는 얘기가 있었고 달라이 라마 스님 내려가고 난 뒤에 다른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듣다가 남편은 자기는 환생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얘기는 사람 죽으면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생을 기억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뇌과학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 하면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모든 보고 듣고 하는 정보는 이 대뇌피질에 입력돼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원래 해마락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억했다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대뇌피질에다 입력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죽으면은 결국 죽잖아요. 대뇌피질도 결국 머리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을 못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태어날 때.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례를 얘기를. 저는 환생자를 두 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현음 스님이 여기에 그 이생을 기억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찾아가서 이제 현업 스님이 이제 영어로 이제 통역해주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스님은 전생과 그 전생 이생을 기억해요. 나이 많은 신도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전생이 제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출가는 왜 하셨느냐 그러니까 전생에 악업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출가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가 인연이 이제 돼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93년도에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돌아와가지고 93년도에 92년도 가서 1년만 따서 93년도에 돌아와서 감수 취임을 했어요. 학원 소임 보고 있는데 보리심이라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할머니는 저게 제가 은혜사 살 때인데 그 은혜사의 근처에는 신령이라 하는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야. 이 보리심이라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송강사 있는 걸 어디 찾아오셨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손녀딸에 대한 얘기예요. 애가 6살 때인가 동네 애들 또래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자기 전생 이야기야. 아이 전생.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부모는 멀리 가 있고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녀딸을 키우는데 아이를 이제 다 키우는데 나이가 20살 되던 해에 아이가 그러던 손녀딸에는 말이 할머니 제가 살아볼 건 다 살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뭐 전생에 이래 살아봤는데 내가 딱 안 해본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 전 출가를 하고 싶다. 20세 되던 해에 출가를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고는 94년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렸다가 94년도에 청암사에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유교경하고 이 42장경을 강의를 하는 중에 윤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환생에 대한 보리심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손녀딸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산민이가 따라오는 거? 뭐, 왜 따라오느냐니 자기가 보리심 할머니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직접 만났어요. 정암사에서.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느냐? 전생 기억하느냐? 하니까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기억하고 자잘한 거는 좀 좀 없어져 가지만 굵직굵직한 건 다 기억하고 자기가. 그냥 환생자를 내가 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래서 이게 환생에 대한 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환생자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는데 이 환생의 문제는 굉장히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환생에 대한 건 TV에서는 아예 딱 이렇게 환생자를 찾는 고성을 찾는 이런 게 뭔가 플랜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가도 찾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호수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상스러운 걸 이렇게 또 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송강 살 때
내 시자로 있었던 스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적하신 청한 스님이 상자인데 젊은 부부가 송강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님 이름을 내 잊어먹었는데 이 부부는 신혼부부 꿈에 웬 스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태안사 정한노 스님 상자와 이름이 본명이 뭔데 내 당신 몸을 좀 빌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 부부 꿈에 나타나. 그래서 지금 벌써 아마 청년이 됐을걸? 내 생각에는 많이 그 말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가 태안사 같은 확인까지 했대. 그 부부가 그 꿈을 꾸고 근데 애가 지금 아마 다 컸지 않느냐, 20세가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기억상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들었어요, 저는. 근데 들어보니까 나의 그 시자였던 스님이었. 그 스님이 젊은 나이 일찍 죽을 거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20세가 넘었겠네. 강주에 사시는 분인데 애를 데리고 이제 그냥 송강시에 오시는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도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5세 정도, 5, 6세 정도 됩니다. 이름이 대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꿈을 꿨대. 태어났을 때 꿈을 꾸니까 큰 스님들이 막 집안에 와가지고 큰 스님 태어났다고 아이를 보러 온 거예요. 꿈에. 참 이상한 꿈이다. 이랬.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어머니 말은 그런 거예요. 앉을 때는 자복을 갖고 와가 탁 앉고 자기 어머니를 행자보살이라고 이름을 딱 부르고 애가 또 어디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차에 막 두드려요. 뭐 하느냐 하니까 붓고 친다고. 애가 복고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전생 기억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비린 건 절대로 안 먹고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데려갈 때는 여기 장사함을 입혔어. 저를 데려가고 그런가.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애를 이제 얘기하니까 배양로 어느 큰 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데려와 보라. 근데 아이는 큰 스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밖에 놀기만 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 참 희한하다.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랬습니다. 데려왔어요. 그래, 방에 들어오라 안 들어온대. 세 번째 어머니가 그래 들어오느라 하니까 내 방에 들어왔어요. 나를 딱 보더니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어린 애가. 이게 어떻게, 왜 너 우느냐? 그러니까, 몰라요. 눈물이 나요. 그래 내가 상자 삼았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알아서 그 사실을. 어머니가 얘 그만 출가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러더니만 애를 이제 막 고기를 먹이고, 전래 못 가게 하고, 난리 났다.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네, 이제 청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디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일들은 많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을 얘기한다면 환생자는 기억을 못해야 돼요. 기억을 못해야 되는데 기억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 뇌과학 이론을 제고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시 모든 정보는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아리아식 세속을 치면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자, 유물사관에 입각한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이런 종교적 과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다음 내용들은 현 판체 라마의 확인 작업에 있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저자는 나 일부러 아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판체 라마이기 때문에 판체 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래 봐요. 자, 11대 판체 라마 선출 작업 연대기. 1984년 중국 공산주의 정부는 1950년부터 티베트에 침략하기 시작해 1959년에는 완전히 점령했다. 그 후 티베트인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고이 라마의 환생지를 찾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판체 라마와 관계되는 차도 있어요. 차. 그 이제 반선 한문으로 치면 반선 낀다 그래. 반선을 아마 우리나라 말 반선은 중국말로 막 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판체 라마가 그 차를 들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따리에서 나오는 사관 다창에서 나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티베트 갔을 때 19년도 2019년도에 갔을 때 시가차에 가가지고 차를 한 박스 사왔어요. 기념으로. 그것도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봅시다. 그 차를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자, 1987년 중국 정부는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 애국 라마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했다. 완전히 이제 이 TBS를 중국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작업이네요. 1989년 1월 28일 제10대 판체 라마가 51세인 나이로 시가체에 있는 다시룸포 사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가 중국이 티베트를 통치하는 것은 티베트의 이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라고 중국을 비판한 지 겨우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지금 암살로 보고 있어요. 독살로 보고 있습니다. 예. 판체 라마는 달라이 라마가 1959년 3월 티베트를 탈출한 뒤에 또 계속 남아 있었으며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혁명 당시 9년 8개월 동안 투옥되어 고문당했다. 예, 판체 라마가 열반이 든 뒤 판체 라마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돌았다. 같은 날 달라이 라마는 판체 라마를 추도하기 위해 10명의 승려를 타시룸프 사원으로 보내겠다고 중국 정부에 제안을 했다. 자, 1989년 2월 중국 주소 이붕은 망명한 티베트인들은 외부인이며 외부인은 환생신의 식별 작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1989년 8월 중국 정부는 판체 라마의 환생신을 찾고 선별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 5가지 중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판체 라마의 사원책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으로서 황금단지 신탁이 선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 확인 작업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중국 정부 측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판체 라마의 탐색위원회가 중국에 지정되었고 이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알려진 타시룸프 사원의 수도 원장 차텔 림포체가 주도했다. 자, 여기에 이제 1959년 3월 티베트를 탈출을 했다는 거하고 여기 이제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 세계에 신탁하고 있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티베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신탁하는 걸 새벽에 가서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신탁하는 이 스님이 있어요. 그전에 일반 사람이 신탁했는데, 이 신탁하는 스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 쓰는 관만 해도 거의 한 20kg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여의되는가 하면은 새벽에 가서 우리가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신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달라이 라마 왕궁 앞에 그 사원 이름은 그냥 거기서 신탁한다는 걸 알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1년에 스님들이 쫙 서가는데 이 피리를 불어요. 그 선율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조금 구슬픈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특이해요. 그런데 한 스님이 관을 서는 거예요. 20kg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춤을 너실너시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스님의 영혼은 밖에 빠져나가고 수호신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쓰고 춤을 막 추다가 달라이 라마 스님 법상이 있고 뒤에 이제 부처님 다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하얀 하는 그 뭐더라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탁 던져가지고 불상 앞에 탁탁 던지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스님 앉아있는 법상에는 다 인사를 해요. 이렇게 그걸 카타라 그러네. 카타를 놓고 인사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춤을 추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뭐에 가져와가지고 막 글씨를 적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 고대 티베트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탁을 풀어가지고 신이 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건 참 특이한 걸 봐요. 근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옛날에 신탁을 했지만은 이 신탁은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점을 쳐도 그것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이 없어진다고. 그 유일하게 티벳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신탁이. 그러면 그 신탁하는 스님 안에 들어온 수호신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죠. 티벳이 가게 되는 이유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잘 모르지만 24대 지금 달라이 라마이기 때문에 17대 24대인가 14대 11대 17대 24대인가 하여튼 24대 맞죠?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환생자를 찾았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해요. 섭정하는 림포체 스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정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제 달라이 라마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 섭정하는 스님을 죽이러 가요. 이 달라이 라마가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은 파가 다르니까 죽이러 가는데 칼을 들고 가지고 스님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 칼이 몸에 이게 잘리지를 않으니까 상처를 입히지는. 그래서 이런 몸을 건강불개신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그 자객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가 이제 인연이 다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를 죽이려면은 어떤 데도 죽일 수 없고 여기에 이제 목 아래 여기에다가 찔러라 칼로. 그러면 내가 죽을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발언을 해요. 내가 죽어서 달라이 라마의 수호신이 되겠다. 우리가 수호하겠다 하고 서운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칼을 여기에 이제 찌르고 죽을 때 캑캑 그러면서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신탁하는 수호신도 그 성의 몸으로 돌아올 때는 기침을 하는 캑캑 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신탁하는 걸 처음 봤죠. 신기한 거죠. 그래 아직까지 신탁하는 나라는 티벳 만명 정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데 59년에 이제 망명했던 인도를 만명할 때 신탁을 해요. 또 신탁을 해가지고 신탁하고 이제 시기를 보는데 그때가 안개가 쫙 끼어가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중국 군인들 다 입고 있는데 그 사이로 빠져나가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지금 저게 티베트 히말라야 무스탕이 있잖아요. 무스탕 가장 무스탕 낮은 지역을 해가지고 넘어서 이렇게 인도로 갑니다. 우리 그것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무스탕 갔을 때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망명을 했어요. 이 신탁은 그때 어릴 때 한 번씩 신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탁에서 그 수호신이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알려준 운명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1991년 3월 21일 달라이 라마는 뉴델리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판체 라마의 확인 작업에 필요한 라모라 초 호수에서의 명상을 위해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며 판체 라마의 확인 작업을 도울 것을 희망한다고 알렸다. 1991년 6월 3개월 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간섭은 필요 없다고 발표합니다. 1993년 7월 17일 중국 정부에 구성된 탐색대에 수장했던 차텔 린포체가 달라이 라마에게 관련한 편지를 보냈다. 차텔 린포체는 편지에서 한 탐색대가 호수 2곳에 갔었고 판체 라마가 환생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알렸다. 1993년 8월 5일 달라이 라마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 차텔 린포체에게 답장을 보내 대표단이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를 방문하여 환생신 선발 작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었다. 당연하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응하겠어요? 예. 저게 공산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게 경직되어 있다고 하는 건 자유롭지 못한 거, 언론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는 이 동북 공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선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선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일률적이에요. 공산당에서 결정한 것은 다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걸 인도주의적으로 들어줄 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안 되는 겁니다. 1994년 10월 17일, 18일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인의 개별 면담을 통해 1994년 8월 5일 차텐 린포체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판체 라마의 선발 작업은 티베트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1월 자, 봅시다. 89년도부터 해가지고 벌써 95년도 같으면은 거의 좀 몇 년입니까? 6년이죠, 6년. 그러면 애가 이제 태어난 지 한 6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 그래요? 그래서 1995년 1월 달라이 라마는 위 내용을 2차례 걸쳐 강조했다. 1995년 4월
중국 정부는 고위 라마의 탐색 선별 확인 작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995년 3월 14일 경기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30명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자료가 후보자가 한 30명이 된가. 신탁으로부터 받은 4개의 예언, 그리고 밀가루 반죽 덩어리 신탁 의식을 포함한 9가지 신탁을 받은 뒤 달라이 라마 6살 맞네요. 6살 겐도 체키 니마를 제11대 판체 라마로 공인했다. 그는 1989년 4월 5일 티베트 낙추 지방의 라디에 태어났다. 그의 생애는 판체 라마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깔라차크라 가르침의 역법에 따랐을 때 길이가 일치했다. 달라이 라마와 찬테 림포체 대표단 모두 이에 동의했다. 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1995년 5월 15일 중국 정부는 찬테 림포체를 늙은 시자 짬바와 함께 챙두에 있는 독방에 12일 동안 감금했다. 판체 라마는 공인된 겐도 체키 니마는 중국 정부의 보호 감호 하에 들어갔다. 6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 된 것이다. 감금해버렸어요. 그니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죠. 자, 1995년 5월 19일 티베트의 도시마다 중국 정부의 판체 라마 선별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벽보가 붙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21일 중국의 티베트 자치정부 라사 시가체 그리고 나추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고 판체 라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금했다. 자치정부 간부단은 다시 룸푸 사원으로 이동하여 공산주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차테 림포체를 비판할 승려들을 모았다. 체키 니마와 그 가족 그리고 다른 두 후보자가 사라졌다. 그들이 북경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라마에 있는 모든 티베트 자치정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의 발언에 반대할 것을 강요당했다. 1995년 5월 24일 3일 동안 중국 공산당 인민회의가 긴급 소집되어 달라이 라마의 판체 라마 공인이 불법이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1995년 6월 11일 차텔 림포체의 직무 담당인 카라체링 삼투비 달라이 라마와 내통했다는 협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딩리에 응루되었다. 그러니까 이 관여했던 사람을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왜 중국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티베트 지도자가 판체 라마가 달라이 라마뿐만 아니라 환생한 림포체들이 실질적으로 티베트를 이끌어 가고 있는 스승들이에요. 그러면은 환생을 중국 정부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 티베트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환생 문제를 중국 정부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죠. 얘기하자면. 자, 1995년 6월 12일 13일 중국 정부는 시가체에 있던 외국인 여행자들을 모두 추방함으로써 시가체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티베트인들은 판체 라마의 타시룸푸 사원에서 종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고 타시룸푸 사원을 순례하거나 다른 곳으로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달라이 라마와 타시룸푸 사원에 의해 판체 라마로 공인된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 이제 주위에 보면 2015년 실종 20년 만에 확인된 바 중국 관영 등에 따르면 겐돈 체기 니마는 현재 티베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안 죽고 살아있긴 있네. 자, 중국 정부는 그와 가족을 7년 동안 외부로부터 격리시켰고 국제사절단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차텔 림포체는 2002년 7년의 독방생활에서 풀려났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의의 없다고 그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동안 자체적으로 탐색단을 구성 자신들이 진짜 판체 라마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중국 주소 짱전민은 선발 작업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대리 판체라만 2003년 당시 13세로 중국 신문에서는 그를 매우 애국적인 과학자라고 두드러댔다. 2001년 중국의 의용 판체라마는 동해연안을 시찰하면서 나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의 장려한 정책 아래 사회주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온기를 깊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용 보면 딱 그런 거죠. 의용이 확실하네요. 자, 티베트 위대한 본물. 어째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티베트 종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티베트 침략을 정당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이름 붙인 티베트 자치 구역의 13번째 기념일에 제11대 판체라마를 공연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와 애초 중국 정부에 의해 구성된 대표단은 동일한 후보자를 판체라마로 공인했고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간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현 달라이 라마의 선출에 있어 이전에 중국 정부의 국민당이 간섭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마저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선출될 때는 국민당이 간섭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판체라마를 자기들 의용 판체라마 세운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얘기하자면은. 자, 1940년 2월 2일 달라이 라마의 대관식이 있던 날, 당시 중국 대사였던 우충시는 부탄, 시킴, 인도의 대사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고 대관식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은 달라이 라마 소년이 북경을 향해 절을 했고 중국 대사가 그를 옥자에 앉혔다라며 사실을 날조했다. 네, 재밌는데요. 네. 달라이 라마가 이제 어린 나이에 다시 이렇게 이제 추대되고, 이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 북경을 하여 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해야만 자기들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정당화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티베트는 정교 일치예요. 정교 일치라 하는 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가 정부 수장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망명 정부는 달라이 라마는 그 티베트 정부의 수장이 아니에요.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다른 분이에요. 달라이 라마는 그 종교 지도자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언했어요. 나는 환생하지 않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당신이 죽으면은 중국 정부에서 의용 달라이 라마를 세울 걸 뻔하기 때문에 자기는 환생하지 않겠다. 공언을 한 거죠. 그 얘기는 그런 어떤 이제 중국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이 라마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날카롭게 반응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달라이 라마 한국에 오겠다 하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일본은 가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아직까지 힘이 약해서 그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하여튼 재밌는 사실이. 자,
심지어 중국 정부를 돕고 있던 대관식에 참석했던 티베트 관리자, 중국 이민회의 부서기관인 아부나왕 직매조차 우리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거짓말에 기댈 필요가 없다라고 1989년 7월 31일 선언했다. 또한 통전부 사령관 장동훈 앞으로 우리는 우승신이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대관식을 집행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민당의 거짓말을 필사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티베트에서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큰 사원이 많이 있음에도 티베트와 중국을 포괄해 한 나라로 지칭하는 고유한 티베트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여전히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이 중국 한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고유한 티베트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면 알아요. 동북공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조선족 학교에 그 한어를 조선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 얘기하죠. 마치 우리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한글을 말살해 한 거 똑같은 거죠.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가 말살되는 거예요. 문화의 총화가 뭐냐면 언어예요. 그 언어가 거기에 사상이나 철학이나 거기에 사고의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티베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라사에 가면은 티베트인들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계속 유입시켜가지고. 그래, 이런 걸 쓰는 거죠. 아예 티베트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보면은. 그래, 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자, 36페이지. 중국 정부의 작금의 정책은 티베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티베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티베트에 가는 정책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와 비정부 단체는 판체라마와 판체라마 확인 작업과 관련하여 투옥된 모든 이들에 석방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판체라마가 자신의 사원에서 수행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제연합은 티베트의 상황에 대해 중국과 대화하라는 달라이 라마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티베트의 문화는 티베트뿐만 아니라 볼가 강가에 있는 칼목 지방까지 걸쳐 있다. 더 나아가 내몽고와 외몽고, 시베리아의 브리아트 공화국, 부탄, 시킨, 라다카와 네팔의 일부분까지 티베트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좀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교 국가들이 다수가 있답니다. 네, 불교 희한하잖아요. 그 속에 러시아 속에 불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거 한번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문화권이 굉장히 강범하게 퍼져 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지역에서 불교 제의와 학문적인 연구가 티베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들 나라를 점령하기 이전에는 이 광대한 지역에서 찾아던 젊은이들이 티베트, 특히 라사 지역으로 몰려와 공부하고 수행했으며 그 후 자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티베트 문화는 아시아 내륙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위대한 문화의 소멸을
소멸은 인류에게 있어 매우 큰 손실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한국인을 위한 그 이제 달라이라마 법문,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법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지금도 각 나라의 승리들이 와 있어요. 들어요. 그게 지금 동남아시아의 저게 뭐고 베트남 승려들도 와 이야기하더만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몽고에서 좀 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속에 있는 불교 국가의 승려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법문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러나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전부 다 듣고 있어요. 법회는 한국인들을 위한 법회인데 그러면 각 나라의 통역관들이 지금 책상을 쫙 갖다 놔놓고 통역을 해요. 그것을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10년 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달라이 라마가 라사에 있을 때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성녀들이 와가 배워갔지만 지금도 만명 정부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달라이 라마의 그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티베트의 위대한 보물 중 하나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제프리 홍키스, 버지니아 대학교 종교학 명예교수.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예요. 명예교수라니까.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차례를 보면 이제 선문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죽음에 관한 명상에 쓰인 티베트인들의 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 10가지를 좀 나눠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죽음의 준비, 죽음의 장애물을 극복함, 죽음을 대비한 선한 조건의 성취, 죽음의 과정에서의 명상. 이게 중요한, 죽음의 과정에서 명상한다니 참 중요해요. 죽음의 내적인 구조, 죽음의 증명한 빛, 중음도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죽음, 좋은 환생을 성취한 청명한 빛은 마음의 본성을 증명한 빛이라고 해요. 센터장 불명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청명한 빛 하니까. 자, 제0장입니다. 0장 죽음에 관한 명상에 쓰이는 티베트인들의 시 봅시다. 시간이 그거까지만 하자고. 그것도 앞에 한 줄 읽고 끝내지 뭐. 중음도의 위험한 공경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기원문,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혼, 제1대 판체라마, 로상 쪼키, 켄젤 지음. 이분이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라고 그랬죠. 네. 자, 스승 문수보살께 기이합니다. 왜 문수보살이 기이하느냐면은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혜는 바로 불모입니다. 지혜에서 부처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부타와 법 그리고 성가 모두에 나라를 비롯해 호응에 걸쳐 있는 중생 모두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이합니다. 현재의 삶과 죽음도 내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생이 별로 없는데 티벳만 그렇게 한생을 미리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네. 그래, 그거는 이제 티벳의 제도화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일찍 거의들 티벳맨처럼 제도화했다면 지금도 내려오겠지. 예. 그건 티벳은 이제 그런 것을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겔루파의 달라이 라마가 24대잖아요. 그 다음 판체 라마 11대죠. 그 다음에 저게 누구? 아이고, 그 스님은 까르마파 존자는 17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파마다 그런 게 전승대에 오는 거예요. 샤카파는 없어요. 샤카파는 왜 없는가 하면 샤카파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 혈통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이런 판체라마라든지, 까르마파라든지, 달라이라마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환생으로, 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에서, 림포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생 고성이 굉장히 많아요. 난 좋다고 생각했거든. 네, 스님 옆에서 뵈니까요, 달라이라마 옆에서 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었는가요? 10번 이상 친견했는데, 친견할 때 매년 가서 뵈면은 첫 번째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종소리가 좀 울려요. 기운 대단하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보통 한 법상에 오가 3시간 꼼짝하지 않고 그냥 법문을 하셔요. 화장실도 안 가고 3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식하는 건 어때요? 가식. 감기가 들려가지고 법문하실 때 감기 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휴지를 가져 팽하고 그건 코를 풀어요. 얘기하자면 내가 달라이 라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장 급한 거 그대로 생징의 현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셔.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는 진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얘기할 때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혼심의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데 감동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식이 없다. 하는 거. 한결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 불법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피곤해하는 기색이 없이, 너무나 즐겁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 이건 참 대단하다, 저는 생각해요. 일생에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나서 대화한 것이 상당히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하시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소리 톤이 비슷 때. 목소리 톤만이 아니고 어쨌든 한결같다.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 연세에 비해서 별로 네. 변화가 없으신가요? 10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도 그건 똑같아요. 한결같이. 표정도 뭐 똑같아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존경스럽다고. 제가 복이 좀 많았어. 그렇지 않아. 누구나 한 번도 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 휴식 취하죠.